호박, 비타민 A, B, C 함유, 비만증, 당뇨증에 좋고 병 후 회복에 효과. 비타민 A는 프로비타민 A라고 하는 카로틴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카로틴은 몸 안에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된다. 호박의 당분은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고 마른 사람에게는 부식으로서만 아니라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회복기의 환자에게도 아주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산후에 부기가 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늙은 호박이 권장된 이유도 바로 호박이 갖는 특성 때문이었으리라. 또 당뇨병에 걸렸거나 뚱뚱한 사람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호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기름으로 조리하는 것이다. 기름으로 카로틴의 흡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방에서는 황달과 각기에 걸린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호박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열에 아주 약하다. 그러나 호박은 생식하는 일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동짓날에 호박을 먹으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호박 속에 많은 비타민 A와 C 및 B2의 효과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늙은 호박은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겨우 내내 두고 먹었으며 겨울에 부족되기 쉬웠던 비타민 A의 공급원으로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호박씨, 두뇌 개발에 유효한 무기질, 비타민 B 풍부, 고혈압, 노화 방지 효과도. 겨울철의 저장 채소로서 이전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호박이 요즘은 애호박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호박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영양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건강식품의 대열에 끼고 있다. 무기질로서 칼륨, 칼슘, 인이 풍부하며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다. 주성분인 지질의 질이 매우 훌륭한 불포화 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를 좋게 하는 레시틴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옛날부터 호박씨 깐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뒷전에서 나쁜 일이나 모사를 꾸미는 사람을 빗대서 한 말이었으나 실은 IQ가 높아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을 것이다. 호박씨를 많이 먹게 되면 두뇌의 발달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또 재미있는 연구로 호박씨가 혈압을 낮게 해준다는 것도 있으며 천식 치료에도 쓰여왔다. 호박씨는 기침이 심할 때 구워서 설탕이나 꿀과 섞어 먹으면 효과가 좋고 젖이 부족한 산모가 먹으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다. 호박씨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등이 많아 간장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안주로도 적격이라고 할 수 있다. 술이나 그 밖의 독성 물질을 해독시키느라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간장을 보호하고 작용을 활발히 하는 데 한몫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호박씨는 볶으면 고소한 맛이 생겨 맥주나 위스키와 같은 술에 안주로 하면 맛이 잘 어울린다. 호박씨에 들어있는 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레시틴은 혈액순환을 도우며 콜레스테롤에 침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효질을 이용해 늙은 호박을 재배해서 호박씨를 먹으면 건강 유지에 좋을 뿐 아니라 식량 자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홍어, 암모니아 발생시켜 색다르게 먹는 식품. 가진 양념과 설탕을 넣고 실파 당근 마늘 썬 것과 잘게 찢은 도라지를 넣어 섞으면 새콤달콤하고 얼큰한 홍어회가 만들어진다. 홍어회는 싱싱한 것으로 껍질을 벗겨 잘 씻은 후 막걸리에 2시간가량 담그거나 잘 빨아 물기를 잘 짠다. 홍어에 탁주가 어울린 것이라고 홍탁이라고도
한다. 홍어는 제철이 아니면 질기고 맛이 싱거워. 겨울에서 이른봄 산란기에 먹어야 연하고 좋다. 100g 중에 단백질이 19g 가량이고 지질은 0.9g으로 고단백 저지질에 속한다. 상어, 가오리, 홍어에는 요소 함량이 높다. 홍어살 100g 중 2.6g의 요소가 들어있다. 썩으면 강한 냄새가 나는데 그 이유는 고기 중의 요소와 3메틸아민 옥사이드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암모니아와 3메틸아민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사람의 식성이란 이상해서 이따금 자극적인 이런 것을 먹고 좋아한다. 가오리와 홍어를 볏짚, 톱밥을 섞어 가마니에 넣고 숙성시켜 요리해서 먹는 것은 바로 쏘는 듯한 풍미를 즐기기 위한 것이다. 뱀이 가오리를 싫어하므로 뱀에 물린 상처에 가오리 가죽을 붙이면 잘 낫는다는 속설도 전해진다. 홍어는 흑산도가 유명한데 그곳에서는 홍어를 12토막쯤 잘라서 장독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어 밀봉해 두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 매콤하게 변질되면 먹는다. 톡 쏘는 맛이 강해 입안이 얼얼해 피부가 벗겨질 정도라고 한다. 가오리와 홍어에는 몸에 이로운 베타인과 타우린도 있고 구린내 성분인 휘발성 지방산과 휘발성 카르보닐도 들어있다. 홍화유, 홍화기름, 리놀산, 비타민 E 함량 풍부, 동맥경화, 뇌졸중의 효과. 홍화유는 다른 식물성 유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잇꽃의 씨앗에는 20에서 30%의 지질이 함유되며 거기에서 짜낸 홍화유는 77%가량이 리놀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놀산이 이렇게 많이 함유된 식용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리놀산은 불포화산의 한 가지인데 사람 몸 안에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 또는 비타민 F라고도 부른다. 식용유로 이것을 사용하면 산뜻하고 다른 기름에 비해 느끼하지 않아 우수한 식용유로 높게 평가받는다. 육식 과다 섭취에 의한 폐해를 막는 힘을 홍화유가 갖고 있는 것이다. 리놀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 E 또 다량 함유하기 때문이다. 즉 비타민 E와 F는 혈관의 노화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화유가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은 혈관과 더불어 늙어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건강 장수 최대의 적은 혈관의 노쇠이다.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병 등도 혈관의 이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40에서 50대에서 쓰러지는 사람의 대부분이 식생활의 잘못으로 혈관 노화가 촉진된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음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후추, 소화를 촉진시키는 향신료, 비타민C 산화 막고 방부 효과. 후추는 맵고 향기로운 특이한 풍미가 있어서 조미료와 향신료, 구풍제, 건위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럽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식생활의 주체는 육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으므로 고기를 보존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사냥을 할 수 없는 겨울철에는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먹어야만 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라도 2, 3개월이나 부패에 견디게 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듬뿍 쳐서 고약한 냄새를 치우고 새 향을 내지 않으면 먹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향신료에는 방부 효과까지 있어 그 시대에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중요한 작용을 하는 향신료가 대부분 열대 지방의 산물이어서 유럽에서는 귀중품으로 대접을 받았다. 후추는 보통 1에서 3%의 휘발성유를 함유하며 특유한 향기를 갖는데 휘발성유의 성분은 피넨페란드렌, 피페노날 등이 주성분이고 매운맛은 피페린, 샤비신, 피페리딘 등이다. 후추는 향신료뿐 아니라 방부의 효과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공품에 꼭 쓰이고 있다. 상쾌한 향미는 식용을
즉 증진시키는 것이 사실이나 지나치게 먹게 되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충혈이나 염증을 일으키므로 조심해야 한다. 제 아무리 맵고 향미를 갖는 후추도 가루를 내야만 그 맛이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후추를 사다 놓고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후추알을 그때그때 갈아서 쓰는 것이다. 후추는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향신료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비타민C의 산화도 방지하는 작용이 있다. 후추를 통째로 삼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무슨 일의 기미나 내막도 모르고 덤비는 것의 비유로 쓰인다. 이상 식품 동의보감에 나오는 식재료들에 관하여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